그런데 현재까지 쿠팡의 본사는 미국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회사의 자회사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그 자회사의 또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한 차례도 근로감독하지 않으셨죠? 저희가 말씀하신 특별감독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로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올해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이 그리고 안전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도 현안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쿠팡에서 계속 노동자들 돌아가시고 계신데 고용노동부 차관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5월 28일 날 남양주 이캠프에서 정슬기 씨 사망하셨고 7월 18일 날 제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뇌출혈. 8월 1일에는 청주 로켓 설치 대리점주가 사망하셨고 8월 18일 시흥 이캠프 노동자 사망. 26일 한 분이 또 같은 장소에서 심정지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 4년간 수십 건의 과로사 추정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근본적인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장치와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개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산업안전보건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필요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규정 10조 특별감독에 보면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 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업예방보상정책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감독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쿠팡의 본사는 미국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회사의 자회사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그 자회사의 또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한 차례도 근로감독하지 않으셨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특별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로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올해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제가 언론이나 이런 자료들을 봐도 쿠팡과 계약을 한 협력 회사들에 대한 근로감독은 있었던 것 같은데 쿠팡에 대해서 근로감독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얼마나 돌아가셨는지 사실 집계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노동자들의 생명이 그리고 안전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또 노동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쿠팡에서의 반복적인 사고는 결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돌아가시고 계신 쿠팡 그리고 쿠팡의 자회사들에 대해서 신속한 특별근로감독 필요한다고 보는데 차관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특정 업체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저희도 충분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감독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은 2022년도 1월 달에 좀 훈령이 개정이 돼서 현재는 보면 특별감독 요건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또 1년에 3명 이상 이런 식으로 요건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곧바로 특별감독을 시행하기에는 요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에 대해 저희도 문제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독은 사법조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법조치냐 이게 산업재해냐 관련돼 가지고 좀 약간 중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별감독과 유사한 저희가 감독을 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감독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시 계획을 바로 좀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보고
해주시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년 이내에 3회차 구직급여 수급부터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취지에, 그리고 구직급여 대기 기간을 현재 7일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이제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이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 아닌 거죠? 뭐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이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자체로 본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보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이렇게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고용보험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리 감독해야 될 그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거 하고 이제 이 법제도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 법 개정안의 제도적 취지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제가 생각에 반복 수급하고 부정 수급은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법 개정안의 전제에서 보면은 지금 차관도 얘기한 것처럼 마치 반복 수급이 부정 수급인 것처럼, 그리고 도덕적 해이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반복 수급자들은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구직급여 지급이 더 필요한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3회차부터 최대 50%까지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처음에 세팅될 때는 50%까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제도가 들어왔을 때 이제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심각하게 삭감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3년 8월 통계를 보면은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 그 근속 평균이 2년 8개월 정도라고 나옵니다. 이제 지금 이 법 개정안의 내용이 5년 이내 3회차부터라고 하셨는데, 5년 이내 이외에 그 비자발적, 뭐 자발적 이런 실업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속 기간을 보면은. 그리고 실제 OECD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근속 기간이 기본적으로 짧습니다. 1년 미만 그 근속자 비율이 한 30% 넘는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근속 기간이라든지 세계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5년 이내에 3회차부터 수급하는 경우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들이 굉장히 좀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실제로 반대로 보면은 그 OECD 어떤 실업급여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굉장히 엄격한 측면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아예 지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좀 짧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 제도가 우리나라 그 실업자분들에게 뭔가 풍족하고 안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세팅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적 기준과는 좀 그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오히려 또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더 삭감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근속 기간이 이렇게 짧고 이동성이 높은 우리나라 2차 노동시장의 어떤 특성과 이 실업급여 제도가 여전히 좀 미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런 제도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여타의 이유 관계없이 3회차부터는 삭감하겠다, 이런 제도 도입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뭐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고용보험 재정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10조 3천억을 이제 예수금으로 빌려온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5년간 3회 이상 부분이 저희가 보면 한 11만여 명이 있습니다. 또 특정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부분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수급을 계속 해서 막 6천여만 원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재정의 차원에서도 문제고 고용보험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좀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10%부터 50%까지 무조건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다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용 근로자,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 제공자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노동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하고 반복수급을 좀 구분해서 제도를 좀 더 예각화시켜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 논의 과정에서 계속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고요. 지금 오늘 상정한 법안 중에 이제 임금체불과 모성보호 3법 소위 모성보호 3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작년 역대 최대, 올해는 또 그 최대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제출된 법안들 정부 여당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성보호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 정말 잘 개선이 안 돼요. 정말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법 개정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 또한 정부 여당의 법안보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법안들을 다루는데 우리 여당의